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식생활 강사 박귀연입니다. 상황이 또 안 좋아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에 좋은 들깨버섯 우엉탕과 그 다음에 저염간장을 끓여서 맞는 간장으로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저염간장을 이용한 표고장아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그 들깨버섯 우엉탕에 들어가는 재료고요. 버섯 종류 3가지하고 떡하고 그 다음에 마늘 그리고 깻잎 조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그 지금 저염간장, 오늘 이 맛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맛간장을 끓이는데 맛간장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제 그 사과하고 양파 1개, 그 다음에 파 2뿌리, 그리고 대추가 6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하고 표고버섯하고, 그 다음에 조청하고 건새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 놓으면 이 저염간장을 가지고 그냥 나물 무칠 때도 나물 데쳐서 삶으면은 여기에 저염간장 1숟가락, 그 다음에 깨하고 그 참기름만 넣으면 마늘 무치는 것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밥 볶을 때도 밥 볶고 마지막에 간할 때 소금으로 안 하시고 이걸로 간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리에 다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염간장이 그러니까 맛도 좋지만 일단 염도가 우리가 짜게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염도를 반으로 낮추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선 저염간장부터 먼저 끓여 볼게요. 자, 냄비에 우선 재료들을 먼저 넣을 건데요. 양조간장을 간장을 5컵을 먼저 넣겠습니다. 딱 1컵이네. 예. 5컵을 넣을 거거든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간장은 진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의 진간장을 많이 드셔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간장은 양조간장이라고 하는데, 양조간장은, 진간장은 바로 공장에서 콩에다가 발효를 시키지를 않고 발효 그냥 아미노산을 빼면서 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 수 있고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가격은 쌉니다. 그런데 양조간장은 그렇게 간장을 해가지고 다시 간장을 발효시키는 기간이 있어서 501, 701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5개. 지금 3개. 아니야, 3개. 말하다 보니까 5개가 들어갔는지 4개가 들어갔는지 몰랐습니다. 자, 5개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701 써져 있고 얘 같은 경우는 501 써져 있어요. 701과 501의 차이는 숙성하는 기간, 간장을 담아서 간장을 숙성하는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길수록 숫자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가격도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일반 진간장의 양조간장 501 같은 경우는 배도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저 701은 가격이 또 거기에서 또 더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비싸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일단 저는 오늘 양조간장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진간장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염도를 낮춰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간장을 5컵 했는데 물도 5컵 부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장 5개에 물을 5개 부으니까 염도가 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개, 4개, 5개예요. 예. 5개 물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예요. 여기는 다시마는 우리가 먼저 건져줄 거거든요. 다시마가 오래 끓으면 느른한 게 나오면서 그 느른한 것이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끓다 보면은 맛에도 영향이 좀 가고 그래서 맛있는 맛만 빼고 건져낼 거예요. 한 15분 정도 끓이다가 건져낼 거거든요. 그러면 요 지금 보시면은 한 10cm, 10cm 그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요게. 그래서
3장을 제가 넣겠습니다. 한번 살짝 씻었고요. 오래 씻으면 안 돼요. 맛있는 맛이 다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마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준비된 대추, 제가 아까 다 씻어놨어요. 그래서 대추도 6개 넣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을 이제 5개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파 2뿌리. 대파는 이렇게 숭덩숭덩 크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파 반 개 넣어줄 거예요. 양파도 그냥 이렇게 크게 썰어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과. 사과는 껍질은 벗기지 않고요. 안에 그 씨만 빼고 그냥 넣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사과가 거기 반개로 적혀 있는데, 제가 드린 레시피에는 반개로 적혀 있는데, 오늘 사과가 조금 작아서 제가 그냥 한 개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과 들어갔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제 그 건새우, 말린 새우고요. 말린 새우 1컵에 그 다음에 조청이 조청이 반컵입니다. 다음에 조금 조청이 좀 덜 달아서 제가 설탕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재료는 다 들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잘못하면 끓어서 넘치니까 그냥 뚜껑을 열은 채로 끓일게요. 그래서 불을 붙여서 한 40분 정도 끓여주는데요.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40분 정도 끓여주는데, 얘가 이제 처음에 한 15분 정도 끓었을 때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줄여서, 불을 약하게 줄인 불에서 한 30분 정도 더 끓여줄 거예요. 처음에 애초에 한 15분 정도 끓이다가, 그래서 총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끓고 난 다음에 바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불 끈 다음에 바로 이 건더기들을 다 건져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맛있는 맛이 간장에 지금 다 빠져나갔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식어버리면 그 맛있는 맛들이 도로 또 이 재료에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맛있는 맛만 빼고 얘네들을 얼른 건져줘야지만 맛있는 간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팔팔 끓게 둘 거고요. 그러면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염간장을 끓여놓은 게 있어요. 이런 저염간장을 끓여가지고 여기에 그냥, 얘는 마른 표고예요. 마른 표고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숭덩 담그시면은 너무 쉽죠. 숭덩 담궜다가 한 3일 정도만 뒀다가 얘를 꼭 짜서 장아찌로 무치면 밑반찬으로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그 싱겁게 먹기 위해서 장아찌 같은 거 별로 권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저염간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아찌를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지금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표고장아찌를 한번 무쳐 볼게요. 표고 장아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제가 3일 전에 담궈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썰은 표고 장아찌에다가 쪽파 2개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쪽파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저염간장이 제가 맞는 간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만 조금 넣을게요.
저는 깨를 좀 이렇게 그때그때 갈아서 먹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 그다음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냥 작은 술 한 반술 정도만, 그 정도만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느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표고장아찌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완성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저염간장은 일단 앉혀놨고요. 얘가 끓을 동안에 우리가 버섯 우엉탕을 좀 한번 끓여볼게요. 버섯 우엉탕의 재료는 우엉과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버섯 종류하고 그 다음에 깻잎하고 떡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끼로 그냥 한 끼 식사로도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또 들깨가 우리가 오메가3도 많이 들어있고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대사증후군이나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권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다시마 물입니다. 그래서 다시마 물을 먼저 만들 건데요. 다시마 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들깨물을 먼저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거기 보시면 들깨물이 다시마물이 3컵이에요. 그래서 3컵, 물 3컵. 들깨 종류를 많이 드시면 피를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랑 중성지방도 나쁜 이제 그 기름 속에, 그러니까 피 속에 떠다니는 기름기인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들깨도 좋고 버섯 종류도 다 거기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고, 특히 또 버섯은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도 좋지만 얘는 또 항암도 되잖아요. 그래서 항암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엉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때는 우엉채로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동영상을 찍게 되는 바람에 집에 있는 통우엉을 쓰게 되는데, 통우엉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통우엉을 집에서 하실 때는요, 그냥 듬성듬성 썰으면 질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 깎듯이 이렇게 빚어서 쓰는 거고요.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엉을 빚어보면은 금세 시커멓게 이렇게 변해요. 제가 껍질만 지금 벗긴 건데 요거는 지금 식초물에 잠깐 담궜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말라고 식초물에 담근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넣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쉬니까, 그렇죠. 쉬니까 한번 살짝 물에 헹궈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 썰어서 우엉을 넣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연필을 굉장히 잘 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얘도 지금 예쁘게 잘 깎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버섯은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맛있는데, 이제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드시기가 조금 질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찌개나 이런 걸 끓일 때 육수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육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 들깨탕은 우리 보양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또 든든한 맛이 있어서 뭐랄까 속을 채워준다 그럴까,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자주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엉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버섯도 지금 요만큼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식구가 다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버섯이 익으면 이렇게 좀 숨이 죽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볼품이 없어지니까 큼직큼직하게 뜯어놨어요. 그 다음에 새송이입니다. 새송이는 이렇게 반으로 썰어서요. 지금 얘가 조금 어중간하긴 한데
그리고 예,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또 붙은 거니까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썰으면 이렇게 썰어도 괜찮은데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빚은 거는 이렇게 얇아요. 근데 얘는 얇게 썰어도 좀 약간 억센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 한번 헹궈 줄게요. 여기 비춰주세요. 자, 얘는 옆에 불로 옮기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제 우엉탕 한번 끓여볼게요. 우엉탕은 다시마 들깨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들깨물은 다시마물 3컵에 들깨가루 반컵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간장 이 작은 술 넣을 거예요. 둘 작은 술. 그러면 한 사람에 이게 지금 2인분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숟가락씩 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들깨탕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들깨탕은 먼저 들깨물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들깨가루 반컵에 다시마물 3컵,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작은 술 하나, 그리고 집간장 2 작은 술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 하나, 다시마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썰어준 버섯 있잖아요. 버섯을 먼저 들기름을 좀 넣고 달달달달 볶아줄 거예요. 한 숟가락 좀 잡았지. 예, 들기름 1큰술 잡았어요. 그래서 들기름 1큰술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썰었던 버섯들 있죠? 버섯을 다 넣고 여기서 달달달달 볶아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냐면 얘가 노릇노릇한 색깔이 날 때까지 볶아주는 거예요. 더 많이 볶아줄수록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볶아주고요. 옆에 지금 맛간장 끓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잡히나요 이거? 네, 예. 맛간장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맛간장이 한 병씩 갈 거예요. 큰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리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계속 집에서 끓여서 저같이 병에 담아 놓고 냉장고 안에 그 대신에 보관하셔야 돼요. 이거는 염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면 굉장히 좋은 그 양념이기 때문에 다른 양념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자, 버섯이 들기름하고 볶으니까 버섯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비타민 A로 바뀌려면 약간 기름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기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들깨도 사용하지만 들기름도 활용해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건강식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버섯 자체에서 수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물기가 보이죠? 이 물기가 없이 완전히 노릇노릇하게 볶아질 때까지 볶으시는 게 우엉탕의 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바짝 볶아주시면 얘가 이제 물기가 다 자작자작 날아가고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좀 많이 생겼죠? 저는 지금
이 버섯 냄새가 너무너무 향긋하게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도 굉장히 자주 해먹는 들깨버섯 우엉탕이거든요. 버섯은 항암에 좋고 또 뭐에 좋죠? 선생님? 피도 맑게 해주고 빨리 안 볶아지네요. 버섯을 볶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지금 버섯이 아까 좀 물을 먹어가지고 조금 물기가 많이 나와서 볶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보다 많이 노릇노릇해졌어요. 예. 이제 슬슬 노란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물기도 거의 다 사라지고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처음에 여기 불에다 볶을 때 센 불에서 볶으실 때도 지금 센 불에 볶고 있는데 가장 센 불에 볶더라도 버섯이 들어가면 버섯 자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발연점이 낮은 그런 거를 좀 커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거든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들깨 물에다가 버섯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썰어놓은 우엉 넣겠습니다. 우엉 넣고 얘를 이제 팔팔 끓여주면 되겠어요. 우엉탕이 끓을 동안에 우리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먼저 저염간장은 이렇게 저염간장이 지금 끓고 있지만 저염간장에 표고 장아찌를 만드는 거는 너무 쉬웠어요. 그쵸? 저염간장만 끓여놓으면 그 저염간장 자체에다가 마른 표고 깨끗이 한번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이 간장에 그냥 푹 담궈 놓으시면 돼요. 푹 담궈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긴 시간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짜가지고 아까 우리가 묻혀준 그 표고 장아찌가 여기 있죠. 그래서 표고장아찌 만드는 거 너무나 쉽고 그렇지만 또 버섯을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장아찌는 싱겁게 먹어라 하다 보니까 잘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염도를 낮춘 간장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도 염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장아찌를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요 요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들깨버섯탕은 먼저 우엉을 채친 거를 사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채치기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신 다음에 식초물에 살짝 담그라는 거는 색깔이 변할까봐 담그는 거지 꼭 담그시라는 건 아니에요. 물에다 담궈 놓으셔도 돼요. 이따가 건져서 넣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으셔가지고 들기름 한 숟가락 넣고 달달달달달달 좀 한참 볶아줬어요. 그쵸? 한참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주시면 약간 타듯이 볶아주시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한참 볶아준 다음에 거기에 아까 우리가 들깨물 만들어 놓은 거 다시마물 3컵에 그 다음에 들깨가루 반컵 그 다음에 국간장 2작은술 그리고 다진 마늘 1작은술 이렇게 넣고서는 팔팔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끓은 다음에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요 떡을 넣는데 원래는 떡국떡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저희 집에 지금 이 떡볶이 떡밖에 없어서 떡볶이 떡을 준비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떡국떡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고 이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히
그 한 끼 식사랑 대체가 되니까 이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깻잎은 뭐 했을 건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렇게 푸른잎 같은 거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깻잎을 한번 위에, 얘는 그냥 뜨거울 때 넣으면은 익히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좀 썰어서요, 위에 고명처럼 얹어서 나중에 드실 때 후루룩 섞어서 그냥 드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들깨탕이 끓기 시작했어요. 우엉도 그렇고요, 들깨도 그렇고, 버섯도 그렇고, 버섯은 이미 볶았기 때문에 다 익었어요. 그래서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이제 우리 떡 준비한 거 넣고요. 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끓는 거. 지금 이렇게 막 끓기 시작하고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다시마, 우리 아까 3장 넣었잖아요. 걔를 건져낼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좀 줄여서 은근한 불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만 더 끓여줄 거예요. 그러면 바로 끓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건더기 바로 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들깨탕이 너무 맛있게 끓고 있어요. 마지막에 대파 조금 넣어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들깨탕도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오늘의 요리 들깨 우엉탕하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장아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 깻잎을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드실 때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요리 이렇게 해서 2가지 들깨버섯 우엉탕과 그 다음에 저염간장 표고 장아찌 만들어 봤고요. 저염간장을 같이 끓여서 한다는 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염간장 끓여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요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